16일에 56분 여기있다. 저번 타이밍에서 프랑을 영입을 해서 같이 산맥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나이트님 어서와. 여행을 가기로 했고, 그렇게 하고 지금 프랑하고 메인 공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프랑이 계속 메인 공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카이란이라는 용이 껴있는 상태예요. 그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는 영입하고 다시 느긋한 백수 생활로 돌아온다는 행복했다. 출발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네. 리브라 어서와. 오늘은 오랜만에 디저트 파티나 해볼까?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밀에게 가고 있었다. 복돌이 서성이는 붉은 머리카락을 보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행복했을 것이다. 카이란? 튀자. 인기척을 죽이며 조심스럽게 뒤로 돌았지만 그만 카이란에게 딱 걸려버렸다. 봐, 또 만났지? 안녕하세요. 왜 도망치려고 해? 내가 싫어? 아우, 눈물 봐. 개 귀여워. 도망치려는 나를 보고 밥그릇을 빼앗긴 강아지처럼 시무룩해진 카이란. 그렇게 쳐다보면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지. 저쪽에 볼 일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거짓말. 동요하고 있는데? 저 망할 치트. 완전 사기잖아. 과거의 오빠라고 생각하면서도 짜증이 났다. 그나저나 카이라는 왕국에서 일하시나 봐요. 또 알면서 모른 척한다. 뭐 좋아. 특별히 속아줄게. 대신 오늘은 나랑 놀아줘. 땡땡님 안녕. 카이란이 손가락을 튕겼다. 정신을 차리니 처음 보는 장소에 와 있었다. 여기는 내 방이야. 아무데나 편하게 앉아. 오래되어 보이는 고서적들, 신기하게 생긴 마법 도구들, 벽에 그려진 마법증과 유리병에 들어있는 어딘가 수상한 약초까지. 카이란의 방은 참 신기했고 온갖 것들이 어지럽게 널려있어 정신 사나웠다. 어디에 앉으면 될까요? 제 눈에는 앉을 곳이 안 보이는데요. 알았어. 카이란이 손을 흔들자 작은 공간이 만들어졌다. 신기하네요. 재미있어? 네, 또 보여주세요. 카이란은 내가 질릴 때까지 미안해. 아우, 가래가 꼈나? 네가 웃으니까 기분이 좋아. 고맙습니다. 봐봐, 천상수라니까? 칭찬 한마디 들어도 얼굴 빨개지잖아. 다시 시작된 불꽃 플러팅에 어쩔 줄 몰랐다.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 너에 대한 건 전부 알고 싶어져. 우정이 아닐까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건 아니고? 묘한 분위기가 되어버리자 더 곤란해지려네 튀기로 했다. 곧 저녁 되네요. 더 늦기 전에 저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슬슬 돌아갈 준비를 하던 나를
카이란이 불러 세웠다. 난 봤어. 네 꿈속에서 네가 신기한 기계를 만지는 거. 카이로는 피아노를 연주하듯 호공에서 손가락을 현란하게 움직였다. 저거 컴퓨터를 말하는 거지. 아니, 카이라는 남의 꿈도 엿볼 수 있는 거야? 이거 완전 개사기잖아. 세우는 무력, 프라는 신성력, 카이라는 마력. 하여튼 나 빼고 다 먼치퀸이지. 그 기계가 뭔지 말해주면 보내줄게. 어차피 살아있는 거짓말 탐지기인 카이란을 완전히 속일 순 없지. 다른 차원에서 온 건 원작이랑 똑같으니까.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상관없어. 다른 차원에서 왔어요. 제 꿈에 나온 건 저희 세계의 보편적인 기계인데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요. 신기해. 구조를 알 수 있으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카이란한테는 마법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이 더 대단한데요. 그런데 너는 검색이 아니라 뭔가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기요. 매일매일 일기를 썼죠. 고수의 19금 BL 소설이 건전한 일기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더 괴롭히고 싶지는 않으니까 여기까지 할까? 속이 타는데 심정도 모르고 카이란이 상큼하게 웃었다. 꼭 하이틴 소설의 한 장면 같았다. 귀여워서 짜증나대? 깜찍해 죽겠네. 귀여워서 짜증나. 저는 진짜 가볼게요. 뭐야? 다음 순간 카이란이 고개를 숙여 내 가슴팍에 머리를 가져다 댔다. 이거 설마 쓰다듬어 달라는 건가? 알았어요. 카이란의 머리를 살살 쓰다듬어줬다. 복슬복슬 부드러운 촉감에 묘하게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정말 개 같네. 진지하게 드래곤은 무슨 과인지 한참을 고민했다. 이제 정말 갈게요. 또 왜요? 네? 아니, 너를 찾으러 가는 파티인데 너가 참여하는 게 말이 되냐? 욱해서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다. 제가 누굴 찾으러 가는지 알아요? 너무 태연한 카이란의 대답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게 어쩌다 보니 카이라는 이해심 가득한 눈동자로 나를 바라봤다. 그게 오히려 나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다. 진짜 어쩌면 좋지? 거기까지 알고 있으면서 왜 따라오려는 건데요? 저를 따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답답한 마음에 촉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었다. 그야 주인공이니까. 망했다. 레베스님 와서? 눈앞에 잔소리하는 새우가 어른거렸다. 다른 건 몰라도 원작자라는 걸 들키는 건 곤란했다. 수치심을
버리자. 저는 늘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마니님 어서 와. 그런 거로 해줄게. 얄미운 용룡이. 꼭 파티원이 될 거라면 약속해 주세요. 응. 뭔데? 만약 제가 꾸린 파티가 카이란의 결계를 뚫는다면 카이란은 킬레인 산맥의 마법사로서 일행들을 만나야 해요. 왕자랑 하는 연기를 나랑도 하자는 거지? 진짜 거의 다 하네. 더 놀랄 힘도 없다. 그래요. 이상해. 왜 그렇게 번거로워? 꼭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아밀이 엄청난 필터링을 찍어 지켜보고 있다고. 카이란 밥. 파고들 생각 없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런데 궁금하긴 해. 모든 것이 끝나면 사정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정체를 숨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알려줄 생각은 절대 없지만. 알았어. 이제 나도 왕자처럼 너한테 더 가까워진 거네? 그럼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응. 내 초원을 받아줄 때까지 네 옆에 있을 거야. 무서운 개. 아니, 드래곤. 이렇게 어영부영 세호 다음으로 협력자가 생겨났다. 세호한테는 나중에 적당히 말하자. 레베스님, 네, 이거 BL 미연스 하고 있어요. 하마님 애기언니 어서 와요. 반가워요. 맞아 할게요. 카이란 때문에 쫄렸지만 그래도 잘 해결된 듯. 여행이라 기대된다. 음, 당연히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지. 스토리? 알바? 풍경? 아, 상관없어. 풍경은 지고 가서 보면 되지. 여행의 단꿈에 빠졌을 때 세호가 찾아왔다. 아직 얼굴이 안 좋네? 괜찮아? 세호는 아직도 약 기운이 덜 가셨는지 힘들어 보였다. 안 어울리게 욕까지 하다니 어지간히 쌓였나 보네. 아프면 내일 오지 그랬어. 응? 너도 나도 평범한 인간이라고 말하려고 했었다. 탄탄한 세호의 몸매를 보니 절로 입이 다물어졌다. 봐봐, 기본적으로 변태라니까. 이 와중에도 몸매를 보고 있잖아. 괜찮아. 몸도 성치 않은 게 무리하긴. 그래도 걱정 고맙다. 하지만 이어지는 세호의 말에 훈훈한 분위기는 박살났다. 그래? 아밀이 어디선가 보고 있었나 보네? 아, 그렇지. 카이란이 협력해주기로 했어. 내가 실수로 주인공이라 말한 부분만 빼고 세호에게 카이란과 협상한 걸 설명했다. 카이란은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지만 소설이나 화자 같은 건 모르는 눈치였어. 그래도 보석도 더 탁해지지 않고 다행인 것 같아. 그치? 세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고 나는 그의 눈치를 봤다. 특별히? 그것보다 프랑이랑 괜찮을까?
왕궁에서도 독을 넣는데 밖에서는 더 쉽게 넣을 수 있잖아. 너답지 않은 말이네. 평소보다 온기가 느껴지는 세호의 목소리에 조금은 감동했다. 맞아, 너 진짜 대단하더라. 어떻게 책도 안 읽었으면서 그렇게 왕자까지 잘 받아치냐? 아, 아, 클리셰였어? 뭐? 너보다는 덜하거든. 좋게 봐주려고 하면 꼭 초를 친다니까. 근데 잠깐, 내 소설 속 공 패턴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솔직히 말해봐. 너 내 팬이지? 세호는 또 입을 다물었다. 정답이란 확신이 들었다. 너는 꼭 분리하면 말이 없어지더라. 내 소설 정독했지? 다 읽었지? 읽었잖아. 그렇지? 세호는 불쾌한지 눈썹만 꿈틀거릴 뿐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궁했다. 한참 뒤 세호가 작게 중얼거렸다. 개미만한 소리였지만 똑똑히 들었다. 웃긴 해. 맨날 무거운 소재만 쓰면서 무슨 시장조사야. 소설에 반영도 안 하면서. 야,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겠어? 나도 네 소설 무겁고 질척질척 기분 더러워서 싫거든? 뭐야? 그날 밤 우리는 밤새도록 토론을 빙자한 말싸움을 했다. 아, 진짜 좀 메인공이 져줘야지. 져주지도 않네. 너무하네, 너무해. 8장 방심할 수 없는 밤. 밤이야? 오야 오야. 저장할게 한번. 일주일 뒤 여행에 나섰다. 주변을 슬쩍 둘러보았다. 조금 둘러본 것뿐이었지만 엄청난 파티가 꾸려진 것 같았다. 물론 나쁜 쪽으로. 사사건건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는 성격 더러운 새우. 선량한 미소에 속으면 홀라당 먹혀버릴 것 같은 얀데레 신관 프랑. 해맑다고 방심하면 불꽃 플러팅을 펼치는 제멋대로인 드래곤 카이라. 그리고 귀여운 얼굴로 음흉하기 그지없는 아밀까지. 이 파티 이대로 괜찮은 걸까? 불안함은 남아 있었지만 갑갑한 왕실을 나오니 기분이 좋았다. 1시간 뒤 가도 가도 변하지 않는 풍경에 질려버렸다. 내 저질 체력도 문제였다. 죽겠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 눈에 띄지 않게 수행시 정도 아밀만 대동하고 나선 여행이었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끌었다. 급하게 후드를 구매해 깊게 눌렀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더 수상해 보일 뿐이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험한 길로 오해하는 것이었다.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나에게 프랑이 다가왔다. 대답할 힘도 없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카이라나, 사람은 사람을 태우지 못한단다. 드래곤인 거 인증해? 그런 적 없거든. 프랑이 꼼짝 못하는 것을 보고 어쩐지 재밌다고 생각했다. 프랑이 가위고 카이란이 주먹이네. 카이란이 프랑에게 다시 제안했다. 업히는 거야? 잠깐. 막을 새도 없이 순식간에 다가온 프랑이 나를 번쩍 안아올렸다.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이런 미친 내 엉덩이. 프랑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엉큼하네. 은근슬쩍 만지고 있어. 아밀이 이쪽을 빤히 쳐다보며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어서 2배로 민망해졌다. 그게 저 진짜 괜찮아요.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한참을 발버둥 친 끝에 겨우 프랑의 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생긴 건 가녀린 미인인데 방심할 수가 없네. 저보다 어린 아밀도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럴 순 없죠. 게다가 저 때문에 말도 못하게 됐잖아요. 그랬다. 처음에 우리는 말로 이동을 했었다. 하지만 메인수 보정을 받은 가녀린 몸은 장기간 이어진 승마를 버틸 수 없었다. 이 정도면 디버프 수준이다. 결국 중간에 말을 팔고 걸어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아직도 엉덩이가 얼얼해. 엉덩이가 얼얼해? 무슨 짓을 한 거지? 앞서가고 있던 아밀이 뒤돌아서서 씩씩하게 말했다. 새삼 아밀이 엄청난 양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대충 봐도 본인 몸무게의 몇 배는 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저 여유. 반면 나는 아밀의 짐에 반도 되지 않는 가벼운 가방을 메고 있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내가 최약체라니.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괜찮은데? 못 이기는 척 아밀에게 가방을 넘기려고 했다. 조금 창피하지만 나도 살아야지. 어느새 나타난 새우가
가방을 중간에서 낚아챘다. 은근슬쩍 나를 자기 옆으로 끌고 오기까지 했다. 그러자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던 프랑이 나섰다. 웃기고 있... 진짜 웃기고 있긴 하네. 아까 카이란에게 밀리던 프랑이 세우한테는 조금 강하네. 그러면 세우가 보자기. 두 사람은 나를 사이에 끼고 옥신각신했다. 그 바람에 이리 밀쳐지고 저리 밀쳐졌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아, 귀찮으니까 전부 저리 가. 젠장. 피곤한 나머지 본심이 튀어나와 버렸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다른 건 몰라도 세우의 굳은 표정이 특히 무섭다고 생각했다. 또 혼나겠네. 더 까이기 전에 수습해야 되는데. 개판 5분 전의 상황을 정리해준 건 의외의 인물이었다. 카이란의 외침에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아니, 가위바위보를 고르라는 게 어딨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세상에 가위바위보를 고르라고? 야, 이게 말이 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가위바위보를 골라? 수비니까 보. 마법을 써서 내 등 뒤에 뿅 하고 나타난 카이란이 가방을 쏙 빼갔다. 카이란 정말 대단하다. 사태가 진정되고 짐도 없어진 나는 몸이 편안해졌다. 카이란, 고마워요. 아니, 그건 아니지. 항의하는 내 시선을 무시하고 카이란이 나를 잡아 끌었다. 조금만 천천히 가요. 아밀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다. 천진난만한 순진공. 변태네. 레몬천님 어서오세요. 어쨌든 갈등은 무사히 해결되었고 다시 여행은 이어졌다. 나는 곧 다가올 위기도 모른 채 평화를 즐겼다. 우리는 적당한 마을에 도착하지 못하여 노숙을 하게 됐다. 적당한 공터를 발견한 세우가 아밀에게 명령을 내렸다. 아밀, 오늘은 이곳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아밀을 중심으로 모두가 신속하게 움직여 개별 막사를 세웠다. 특히 카이란의 마법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공터 한가운데 모닥불이 활활 타올랐다. 일행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모닥불 주위로 빙 둘러앉았다. 요리를 마친 아밀이 방긋 웃으며 모두에게 말했다. 다들 맛있게 드세요. 저녁 메뉴는 큼직한 소고기가 들어간 스튜였다. 감칠맛을 주는 토마토와 포슬포슬한 감자, 아삭한 식감을 주는 각종 야채까지. 야외에서 이런 조리가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멋진 요리였다.
딱딱한 육포 정도를 예상한 나는 감탄했다. 후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커스터드 푸딩도 있었다. 나 때문에 준비한 건가? 내 시선을 알아챈 아밀이 강아지처럼 쪼르르 달려와 속삭였다. 고마워요, 아밀. 아밀 진짜 솜씨가 좋네. 몸 상태만 괜찮았다면 남김없이 먹었을 텐데. 아쉽다. 오래 걸어 지친 나는 슬프게도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축 늘어진 나를 유심히 지켜보던 세 사람이 앞다투어 말을 걸었다. 고마워요. 결국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깨작거리다 가장 빨리 막사에 들어갔다. 이것저것 신경 써주는 게 고맙긴 했지만 너무 피곤했다. 프랑에게 받은 체력 회복 마법도 소용이 없었다. 졸려. 아밀이 준비해준 두툼한 이불 속으로 꾸물꾸물 파고들었다. 내일이 걱정되지만 일단은 자기로 했다. 야영용 가미 침대는 왕실의 물건답게 물침대처럼 편했다. 야외풀 좋아하나 혹시? 물침대? 자,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이 잠에 빠져들었다. 저녁을 넘어 야심한 밤. 클라운 안녕. 너무 배가 고파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까 뭐라도 먹을 걸 그랬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 텐데. 아, 맞다. 아까 가져온 후식. 벌떡 일어난 나는 아밀이 만든 커스터드 푸딩을 찾아왔다. 아직도 탱글탱글함을 가직하고 있는 푸딩은 참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꾸덕한 크림에서는 고소한 버터 향기가 솔솔 올라왔다. 잘 먹겠습니다. 푹 하고 푸딩을 크게 한 스푼 떠서 먹었다. 푸딩은 입에 들어간 순간 솜사탕처럼 녹았다. 짙은 노른자의 풍미가 느껴졌다. 아밀 최고. 우무르물 푸딩을 즐기다 문득 책이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한 번도 안 봤었지. 생각난 김에 한번 볼까? 별 생각 없이 책을 소환했다. 새 페이지를 확인하려던 순간 소리를 지를 뻔했다. 뭐? 아밀이 나무 위라고? 나를 지켜보고 있어? 미쳤어? 원래 색이었으면 신고각인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아밀은 내 막사를 지켜보며 누군가 들어올 거라 굳게 믿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칭찬했던 아밀이 불안당처럼 느껴졌다. 이거 설마 19금 장면? 무의식 중에 외면하고 있었지만 소설 맛있는 남자에는 종종 수위가 높은 장면이 나왔다. 분명 여행 중에도 이런저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했다. 그게 오늘인지는 원작자인 나도 몰랐지만. 아미를 저대로 두면 보석이 어두워질까? 어쩌지? 최소 키스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세호, 그래 일단 세호를 깨우자. 대충 하는 척이라도 하면 되겠지.
심각하면서도 우스운 이 상황에 절망했다. 한참을 고민하다 세호를 부르러 가려고 일어났다. 막사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돌연 발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카이란, 아까 너무 안 먹는 것 같아서 간식 가지고 왔어. 너는 안 그래도 약골인데. 카이란이 나오는 건가 원래? 세호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림상? 설마 내가 아까 가위바위보 고른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카이란의 손에는 닭튀김과 비슷한 요리가 들려 있었다. 냄새는 좋았지만 위험하다는 촉이었다. 그거 혹시 몬스터 요리예요? 맞아. 와이번 날개 튀김이야. 와이번 맛있겠지. 저걸 먹느니 차라리 곤충튀김 풀코스를 먹고 말지. 적당히 대꾸하고 카이란을 보내려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머리가 핑핑 빠르게 돌아갔다. 아밀이 원하는 전개는 메인수가 누군가와 진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 지금 나가서 세호를 찾는 건 카이란도 보고 있으니 힘들겠지? 아밀이 딱히 상대를 특정짓지 않았으니까. 리리 안녕. 미친 것 같지만 카이란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계산을 마친 나는 환하게 웃으며 카이란을 반겼다. 안 그래도 마침 출출했는데 고마워요. 그럼 같이 먹을까? 좋은 생각이네요. 그 흉물 아니 간식은 일단 테이블에 두세요. 알았어. 저 귀엽긴 하다. 나 그 빨간 머리. 카이라는 착하게도 내 말을 그대로 따랐다. 끔찍한 와이번 튀김이 담긴 접시는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카이라는 흥미를 끌려면 놀이 감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지? 카이란, 우리 재미있는 어른의 놀이 할까요? 어른의 놀이? 오야 어른의 놀이. 그래, 좋아. 흔쾌히 허락하는 카이란의 모습에 안심했다. 어쩐지 어린아이를 꼬시는 나쁜 어른이 된 것 같아. 하지만 보석이 탁해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아니, 따지고 보면 다 카이란 때문이잖아. 애초에 저놈 10,000살 넘었잖아. 겉모습에 속지 말자. 나도 모르게 울컥해 카이란을 째려보고 말았다. 내 시선과 감정을 느낀 그는 비 맞은 강아지처럼 잔뜩 시무룩해졌다. 왜 나 원망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너 배고플까봐 먹을 것도 가지고 왔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화 안 났지? 그럼요. 카이란, 이쪽으로 와볼래요? 카이라는 마치 주인에게 이름이 불린 강아지처럼 나를 향해 후다닥 달려왔다. 잘했어요. 여기 앉아봐요. 잘했어요. 여기 앉아봐요. 나는 카이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뒤 침대에 앉혔다. 그리고는 그에 위에 올라탔다. 쓸데없이 덩치가 큰 카이란을 상대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 카이란의 튼실한 다리에 엉덩이가 닿은 순간 등줄기가 찌릿해졌다. 어우야. 잘 느낀다는 메인수의 버프인지 디버프인지 모를 능력이 발동된 것 같았다. 망할. 어디 불편해? 나는 카이란을 안심시키기 위해 싱긋 웃었다. 카이란은 몸이 참 좋네요. 따로 운동이라도 하세요? 특별히 아무것도. 그래서 이건 무슨 놀이인데?
못 참고 먼저 소리를 낸 사람이 지는 놀이예요. 소리 내면 지는 그런 거야? 어야 어야 재밌겠다. 응? 소리? 해보시면 알아요. 그럼 저부터 시작할게요. 카이란의 동그란 이마에 짧게 쪽하고 가볍게 입을 맞췄다. 어때요? 조금 간지러운 것 같아. 약간 이상한 기분. 카이란이 어색한 듯 이마를 자꾸 매만졌다. 홍조오른 볼이 귀여웠다. 이렇게 한 단계씩 수위를 높여가는 게임이에요. 이거 약간 그거잖아. 산 위의 산이네, 산 위의 산. 그런 게임이네. 변태잖아. 식지 않은 이마의 온기에 자꾸만 열이 올랐다. 푸딩보다 말랑하고 부드러운 입술이었다. 달콤한 체향이 코끝을 스치자 심장이 콩콩 뛰었다. 오늘따라 테람이 이상해. 혹시 이게 형이 말했던 유혹인가?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싫지 않았다. 오히려 무척 좋았다.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다음은 내 차례지? 오, 이제 네? 와! 대답과 동시에 말캉하고 따뜻한 입술이 나를 덮쳤다. 양볼을 감싸준 카이라는 내 얼굴에 무작정 입술을 들이댔다. 이마를 시작으로 누운 뺨, 그리고 입술, 얼굴 여기저기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마치 아기 새가 모이를 쪼는 것 같았다. 쪽쪽거리는 생생한 소리가 막사에 적나라하게 울렸다. 잠깐! 말을 끝내기도 전에 카이라의 입술이 내 입술 위로 살포시 내려왔다. 거칠거나 끈적한 입맞춤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더 부끄러웠다. 문득 그와 눈이 마주쳤다. 맑은 가넷 같은 눈동자, 부드럽게 휘어지는 카이라의 눈매가 귀여웠다.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러운 미소였다. 소리 내지 마. 계속 하고 싶으니까. 두 입술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맞물렸고 그는 내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다가 놓아주었다. 아랫입술을 강하게 빨아들였다가 혀로 부드럽게 핥아주거나 했다. 장난스럽고 풋풋한 입맞춤이었다. 강아지 같아서 귀여워. 하지만 나의 순진한 생각은 침대 위로 밀쳐졌을 때 바뀌었다. 카이란! 침대에 눕혀진 내 위로 카이란이 올라왔다. 앞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소리 내면 안 돼. 이건 그런 게임이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요. 시작은 네가 했으니까 끝은 내가 낼 거야. 어우야 어우. 처음 듣는 강압적인 어조에 몸이 움찔 떨렸다. 카이란, 무서워. 어떻게든 카이란에게서 벗어나려고 몸을 뒤틀었다. 그는 그런 내가 나를 내려다보며 몸무게를 실어 나를 짓눌렀다. 장난감을 뺏기기 싫어하는 어린아이 같았다. 이 게임 재밌네.
나를 지그시 응시하는 카이란.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다. 입 다물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같아. 곧게 뻗어나온 가지런한 속눈썹이 인상 깊었다. 은은한 붉은빛이 도는 입술이 나를 유혹했다. 조금 멋있네. 나는 허락의 뜻으로 눈을 감았다. 카이란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내려와 내 입술과 포개졌다. 그에게 닿았던 입술이 뜨거웠다. 건조하게 말라있던 입술이 타액으로 촉촉하게 젖었다. 그는 몇 번이고 내 입술을 탐했다. 힘이 쭉 빠진 내가 침대에 힘없이 늘어졌다. 그제야 카이라는 내 위에서 비켜섰다. 나중에 또 하자. 응? 아니 여기까지만 한다고? 이런 고자세. 다음에도 멋대로 굴면 진짜 화낼 거예요. 알았어. 평소에는 말 잘 들을게. 야 이걸 보내냐? 이렇게만 하고 가라고 해? 너무한다. 평소를 강조한 게 불안했지만 방금 듣는 카이란을 보니 기분이 풀어졌다. 풀어지긴 뭘 풀어져. 에휴 바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방심했어. 졸려. 조용히 중얼거리자 카이란이 내 몸을 천천히 안아 올렸다. 졸리면 그냥 자. 그런데 결국 와이번 날개 튀김 못 먹었네. 다음에는 꼭 먹어야 돼? 조잘거리는 카이란을 뒤로하고 그대로 잠에 빠졌다. 이대로 내 레아로 데리고 가고 싶다. 멀어져가는 의식 속에서 본 카이란의 얼굴은 어울리지 않게 진지했다. 눈을 뜨니 옷이 갈아입혀져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젯밤의 일이 거짓말인 것처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보았다. 온몸이 삐걱거리는 것 빼고는 대충 괜찮았다. 오히려 적당히 운동을 하고 잔 다음날처럼 상쾌하게까지 했다. 카이란 정말 짐승이긴 하네. 정말 거기서 뒤집어질 줄은 몰랐어. 어제 일을 생각하니 얼굴에 열이 확 올랐다.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카이란에게 휘말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이로는 누구보다 충실했다고 생각했는지 말이지. 이게 소설과 현실의 차이일까? 만나면 어떤 얼굴을 해야 하지? 부끄럽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팽창하는 내 생각을 뚝 잘랐다. 영양가 높진 아침? 몬스터 고기면 거절하려고 했지만 카이라는 웬일로 멀쩡한 요리를 들고 왔다. 고소한 고기 파이의 냄새가 나를 허기지게 만들었다. 오, 센스 있네. 오, 식사 데이트야? 당연하죠. 여기 앉으세요. 나는 옆으로 살짝 움직여 침대에 자리를 만들었다.
카이란이 내게 달려들며 뺨에 쫓대며 뽀뽀를 해댔다. 떨어지세요. 무거워요. 먹튀야? 엄연히 따지자면 제가 피해자죠? 아니 당연히 싫지 않았겠지만 울망물망한 눈방울로 나를 바라보는 카이란. 결국 백기를 든 건 나였다. 싫은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없으면요. 아침부터 먹고요. 양치 아직 안 했잖아. 카이란의 날카로운 말에 내심 찔끔했다. 저는 평소랑 똑같아요. 밥이나 드세요. 시금치 빼지 말고 먹어요. 카이란과 유쾌한 아침 식사를 즐겼다. 여정을 이어갈 채비를 하고 막 나가려는 순간 세호가 막사 안으로 들어왔다. 좋은 아침? 어제 그 난리통을 세호가 봤다고 하니 어쩐지 민망해졌다. 처음에는 너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카이란이 먼저 찾아왔어. 그렇게 말하는 세호의 표정이 어쩐지 평소보다 뚱해 보였다. 너는 잘 못 잔 거 같네? 그게 아니라? 설마 너 관음 아니지? 쌀쌀맞은 세호에게 조금 서운했지만 시간이 없으니 책이나 읽기로 했다. 책을 소환한 뒤에는 읽는 것에만 집중했다. 이건 제가 읽어볼까요? 불침변도 겸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테람님의 막사 안쪽이 살짝 보였어요. 범죄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다른 나무로 갈까 했지만 생각해보니 테람님은 오늘 온종일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냥 지켜보기로 했지요. 맹세코 사심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테람님을 걱정하는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쉽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이 오셨습니다. 카이란님이 테람님의 막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야식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부터 느낌이 왔었는데 너무 좋네요. 두 사람은 한동안 도란도란한 이야기를 나뉘었지요. 참 훈훈한 모습이었답니다. 너무 멀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는 게 아쉬웠지만 이게 어디나 했지요. 테람님이 카이란님을 침대에 앉히더니 그 위에 올라가셨어요. 싱그러운 분위기가 나는 정말이지 풋풋한 입맞춤이었답니다. 뭘 먹고 저렇게 귀여운 걸까요? 테람님은 사실 요정이 아닐까요? 미쳤다, 조졌다. 엄청 귀여운 유혹수. 저는 다시 한번 전투 시종을 지망하기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순간을 마주하기 위해 그토록 힘든 시간을 견뎌냈던 것이죠. 나중에는 카이란님이 테람님을 덮쳤어요. 마냥 천진난만한 줄만 알았던 카이란님의 새로운 모습이 제 안에서 카이란 테람이 새롭게 부상한 느낌이 들었죠. 테람님은 어쩔 줄 몰라 했지요. 너무 멋진 애정 행각에 저는 그만 너클이고 말았어요.
하마터면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죠. 테람님은 무리하셨는지 곧 잠이 드셨어요. 카이라님은 잠든 테라님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답니다. 내가 보기엔 이게 히어로인 별 점수 같거든? 이게 마지막에 제일 높은 사람으로 엔딩이 나는 것 같다. 자, 잠깐만 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갔다 왔어요? 마저 할게요. 근데 내가 봤던 씬 중에 가장 셌다. 나를 배려한 건지 출발이 늦어졌다. 각자의 시간을 보내다 다시 모인 우리는 점심 식사 후 이동하기로 했다. 어제 진짜 힘들었어. 점심을 먹으며 새우에게만 들리도록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밀의 기행에 놀라고 강제의 애정행각은 부끄럽고 참 바쁜 밤이었어.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었다. 또 잔소리? 왜 그렇게 안 했으면 실패했을지도 모르잖아. 얼굴이? 쟤한테 위로를 기대한 내가 바보지. 나도 모르게 입이 툭 튀어나왔다. 너도 메인공답지 않아. 세호의 미간이 팍 하고 구겨졌다. 순간 쫄았지만 할 말은 다 하기로 했다. 저번에도 날 두고 가고 무엇보다 너는 키스를 더럽게 못해. 키리 강자는 전륜하자는 설정이잖아. 충분히 느끼다니 말이 심하네. 조용히 해. 듣다 보니 민망해져서 세호의 입을 틀어 막았다. 프랑이 위험한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내일도 세호는 모닝독 확정이네. 카이랑까지 합세하며 시끌벅적해졌다. 나는 도망치기로 했다. 생각해보니 아침에 정신이 없어 씻지도 못했네요.
출발하기 전엔 올게요. 그럼 강가에서 샤워나 하며 머리를 식혀야겠다고 생각했다. 멀리 안 갈 거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세 사람은 기어코 나를 졸졸 따라왔다. 제발 혼자만의 시간 좀 갖자. 나는 그들을 무시한 채 성큼성큼 앞질러 갔다. 신경질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때였다. 누군가 뒤에서 나를 꽉 붙잡았다. 자, 과일향 민트향 스킨로션향. 나 딸기 좋아하니까 과일향. 스킨로션이 아마 왕자 같긴 한데 그래도 나는 과일향이 좋으니까. 정신 차려보니 카이란에게 안겨 있었다. 내가 갈 예정이었던 자리에는 아이 머리만한 돌도끼가 박혀 있었다. 공포가 몰려오며 소름이 돋았다. 죽을 뻔했다. 나를 공격한 건 판타지 세계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오크였다. 수십 마리의 울크들이 일제히 돌진오기 시작했다. 새우가 튀어나와 오크의 옆구리에 칼을 찔러 넣었다. 오. 오크는 눈을 뒤집더니 즉사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프랑의 손에서 수십 개의 작은 비태망치가 나타나 오크들을 공격했다. 카이란이 불꽃 덩어리 던져 길을 만들어줬다. 나는 재빨리 수풀 속에 숨었다. 군더더기 없는 칼솜씨로 손쉽게 오크를 베어나가는 새우. 불꽃을 던지며 오크를 불태우는 카이란. 다양한 보조 마법으로 카이란과 아밀 만을 서포트하는 프랑. 대단하다. 수정 열쇠에도 세 사람은 여유가 있었다. 기이한 비명이 숲속에 눌려 퍼지고 살덩어리가 사방으로 튀었다. 드디어 마지막 한 마리가 쓰러졌다. 세 사람의 옷은 원래 빨간색이었나 싶을 정도로 피에 절어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미안해요, 다들. 저는 도움도 못 되고. 나를 안심시키려는 세 사람에게 그저 고마웠다. 옷이 더러워졌네요. 같이 씻으러 갈까요? 넷이서 씻어? 뭐야. 킬레인 산맥에 가까워지... 잠깐만. 목욕신 어디 갔어? 목욕신 왜 목욕신 없냐고. 목욕신 내놔. 어디 갔어? 부들부들. 목욕신 내놔. 목욕신 어디 갔어? 이런. 칼레인 산맥에 가까워질수록 몬스터의 출현이 늘어났다. 각자 전투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못해도 30마리.
일반 파티였으면 한 마리도 버거울 트롤이 우리 집에 오고 있었다. 모두 조심하세요. 나는 기계적으로 모두를 응원했다. 초반에는 몬스터를 마주하는 것만으로 무서웠지만 이제는 지루하기까지 했다. 엊그제 물리친 오크들, 어제 퇴치한 고블린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트롤무리. 이게 내 상상력의 한계? 더 창의적인 몬스터를 등장시킬걸. 넋 놓고 있던 내 귀에 프랑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리에서 이탈한 트롤 한 마리가 괴기한 고함을 지르며 내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카이란이 커다란 불꽃 덩어리로 몬스터들을 날려버리자 프랑이 주문을 외우며 나를 향해 달려왔다. 프랑의 빠른 영창과 함께 나를 노리던 트롤의 몸에 수십 개의 빛의 창이 꽂혔다. 트롤은 비틀거리더니 펄썩 쓰러졌다. 정말 간만에 차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저야말로 멍하니 있어서. 만화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거 세호도 허락한 거야? 무서운 프랑. 내 주변에 투명한 빛의 장막이 생겼다. 문득 프랑이 부러웠다. 신선마법 진짜 편리하다. 나도 마법을 써보고 싶어. 마력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메인 수혜복. 당연히 마법을 배우지 못했다. 하다못해 검술이라도 배우려고 했지만 양해거사님 어서오세요. 아무리 단련해도 햇빛만 피부에 그을릴 뿐 도통 근육이 붙지 않았다. 네, 저는 여기 얌전히 있을게요. 비엘 미연씨니까 오늘은 이해할게요. 프랑은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예쁘게 웃었다. 그의 청초하고 아름다운 미소에 절로 표정이 풀렸다. 성격만 평범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나는 수풀에 숨어 네 사람의 전투를 지켜봤다. 트롤은 차라리 오크가 귀엽다고 느낄 정도로 징그러웠다. 기분 나쁘게 빛나는 붉은 눈, 형태를 유지하고 못하고 흐름을 녹아내리는 흉측한 얼굴, 바위처럼 거칠고 단단해 보이는 표면, 베인 곳이 꾸물꾸물 재상하는 모습은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다. 카이라는 주로 아밀과 행동했다. 카이란이 범위가 넓은 광역마법을 쓰고 아밀이 살아남는 몬스터들을 처리하는 식이었다. 아밀은 종종 주문을 외우는 카이란을 지켜주기도 했다. 카이란도 카이란이지만 쌍검으로 트롤을 도륙하는 아밀도 참 멋있었다. 저 작은 몸으로 드래곤 옆에 있어도 끌리지 않는다니 대단해. 아밀은 제국 제1의 사용인 육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라는 설정이었지. 그래도 그렇지 정말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했다. 말랑말랑한데 팔뚝을 보니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었다. 이런, 아밀이 조금 다쳤네. 아밀을 걱정하고 있을 때였다.
프랑이 아밀의 상처를 바로 치유해줬다. 프랑은 주로 서포트를 맡았다. 그의 마법은 카이란만큼 강력하지 않았다. 1대1 상황이라면 몰라도 이런 근접 전투에 사용할 광역 주문은 없었다. 프랑의 손에서 하얀 빛이 쏟아져 나가 아밀을 감쌌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새우가 심한 상처를 입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새우의 죄상력이 좀비급이긴 하지만 너무하긴 하네. 프랑에게 부탁하고 싶었지만 분에 빠진 메인수를 맡았기에 어쩔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칭찬해달라며 쳐다보는 프랑에게 웃어주는 것뿐이었다. 새우는 익숙한 듯 혀를 한번 차더니 다시 트롤무리를 향해 뛰어들었다. 새우의 명령에 아밀은 트롤을 구석으로 몰아세우기 위해 검을 휘둘렀다. 남은 트롤의 수는 약 10여 마리. 아마 새우는 한꺼번에 해치울 생각인 것 같았다. 프랑이 만들어낸 빛의 망치는 대부분 트롤 향해 날아갔지만 두어 개가 새우의 뒤통수를 때렸다. 망치에 맞은 새우는 살짝 휘청거리다 이내 중심을 잡았다. 누가 봐도 일부러 그러네. 프랑은 무척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명백히 고의라는 것을 새우도 알고 프랑도 알았다. 그는 늘 저런 식으로 전투 중 교묘하게 새우를 공격했다. 저번에는 보조마법인 공격마법을 쓰기도 했었지. 아마 새우가 소드마스터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새우는 혀를 차더니 다시 트롤에게 집중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이었다. 새우의 칼에 깔끔히 베어진 트롤의 머리가 프랑의 머리에 툭 얹어졌다. 방심하고 있던 프랑은 피하지 못했다. 프랑의 몸은 역한 냄새가 펄펄 나는 꾸덕꾸덕한 트롤의 피로 범벅이 되었다. 새우는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높낮이 없이 말했다. 프랑은 언제나처럼 싱긋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뒤로는 개판이었다. 프랑은 대놓고 새우에게 공공마법을 퍼부었다. 새우도 지지 않고 몬스터를 베는 척하며 프랑에게 검을 휘둘렀다. 카이란과 아밀만 모르는 은밀한 싸움이 일어났다. 개웃기네. 마지막 트롤이 쓰러지고 아밀과 카이란이 상큼하게 전투 종료를 알렸다. 화기애애한 두 사람과는 달리 새우와 프랑은 서로를 외면하며 영 떨떠름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바보들. 혹시라도 다쳤을까 두 사람의 몸을 꼼꼼하게 살펴봤다. 새우는 소드마스터의 재생력으로 옷만 더러워졌지 큰 상처는 없었다. 다만 무리해서인지 상당히 지쳐 보였다. 프랑 역시 다친 곳은 없었으나 하얀 신관복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 역시 마법을 남발해서였는지 힘들어 보였다. 자업자득이지. 속으로는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메인수답게 걱정이 가득 찬 눈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다들 괜찮아요? 이따
밥 먹고 깨끗하게 씻고 나면 해드릴게요. 당연하죠. 아밀도 쓰다듬어 드릴게요. 아, 알았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중얼거린 마지막 말은 오싹했다. 프랑의 차가운 시선이 세호에게 향했고 세호 역시 그런 프랑을 강렬하게 노려봤다. 오고 가는 살기 속에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머리 아파. 무거움을 깬 건 발랄한 아밀의 목소리였다. 그나마 활기를 담당했던 아밀과 카이란이 떠나려 하자 위기감이 들었다. 저도 도울게요. 카이란과 아밀은 매정하게 가버렸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누가 그랬나. 차가운 새우보다 성냥은 속에 칼이 있는 프랑이 더 매섭게 느껴졌다. 그래야 저보다는 카이란이 훨씬 도움이 되겠죠. 투덜거리며 바위에 털썩 앉았다. 그러자 두 사람도 내 양옆에 각각 자리 잡았다. 생각해보니 이 두 사람만 두고 가는 것도 걱정이야. 또 싸우면 어떡해. 잠깐만 화장실만 갔다 올게요. 잠깐만. 물을 너무 마셨네. 마저 할게요. 아무짝에도 쓸데없긴 하지만 개웃기네. 속이 부글부글 끓었으나 꾹 참았다. 같이 지내면서 느낀 건 프랑은 확실히 나에게 친절하고 헌신적이었지만 직설적인 말도 서슴없이 내뱉곤 했다. 숨길 수 없는 독설 본능인 것 같았다. 상처를 받았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다. 원작에서 메인수는 한 번도 프랑에게 화를 낸 적이 없으니까. 어쩌면 프랑이 메인수를 좋아하게 된 건 아무 조건 없이 옆에 있어줬기 때문일지도 몰라.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저런 성격이면 다 도망가겠지. 내가 프랑을 분석하는 사이 세호와 프랑의 묘한 다툼이 열기를 띠었다.
당사자를 앞에 둔 채 누가 나를 더 무능하게 묘사하는지 대결이 펼쳐졌다. 해탈한 나는 그저 웃었다. 젠장, 마음대로 짓거려라. 두 사람 사이에 끼어있던 나를 구한 건 귀여운 앞치마를 두른 아밀이었다. 작은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었고 내가 아밀과 잡담을 하는 사이 세호와 프랑은 묵묵히 고깃찜을 뜯어먹었다. 그렇게 난리쳤으니 배고플 만도 했다. 잘 먹겠습니다. 전투적으로 먹는 세호와 프랑을 질려서 쳐다보다가 포크로 고기 한 덩어리를 꾹 찔렀다. 왜요? 이어지는 아밀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놀라서 그만 포크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설마 아니지? 고깃찜을 자세히 보니 어쩐지 초록빛이 감돌았다. 아, 트롤 고깃찜이야? 불길한 예감에 아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밀, 혹시 이 고기 트롤이에요? 네, 트롤고기예요. 가지고 온 재료가... 아밀은 귀엽게 웃었지만 세호와 프랑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두 사람은 이미 반 이상을 먹은 뒤였다. 저는 오늘 고기보다 빵이 더 끌리네요. 나는 애써 웃으며 빵을 조금씩 떼어 먹었다. 엄마가 드래곤이잖아. 아밀과 카이란이 오물오물 맛있게 고깃찜을 먹는 사이 새우와 프랑은 오랫동안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의 영혼이 나간 것 같았다. 몬스터고기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프랑을 한번 위로해주자. 매번 두 사람의 기싸움에 조용한 날 없던 우리 파티는 이날 평화로운 밤을 보낼 수 있었다. 아, 이제 고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평화로운 밤을 보내는 거야? 끝내주네. 자, 저장을 했고요. 우리가 에피소드 9까지 했고 10장부터 할 텐데